안녕하세요. 난세영웅 진행의 장세임입니다. 부화뇌동, 자신의 소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자, 특히 루머와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주식 격언이 생겨났나 봅니다. 덤비는 물고기는 낚시 바늘에 걸린다. 자, 남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거나 루머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해서 결국은 낚시 바늘에 걸리고 맙니다. 주식 투자는 나와 전혀 모르는 투자자들과의 심리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확실한 시점에서 기회는 잡되 사는 시점을 한 템포만 늦추는 것 어떨까요? 자, 현금으로는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주식을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매매는 주식시장에서 필수 요건일 텐데요. 자, 오늘 목요일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난세영웅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제가 게시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빈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하이기님도 오셨습니다. 강한나라님, 눈먼 자들의 도시님도 오셨고요. 그림자 전사님, 찾았다님도 보이시네요. 자, 마니나마송님, 늘한결님 계속해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라잉님, 김상화님도 오늘 오셨네요. 자, 오늘 목요일 밤마다 만나 뵙는 분이시죠. 야전군 전문가 우선 프로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야동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종목들도 어렵고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지만 종목들의 가격이 많이 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와 종목을 같이 연관시켜서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생각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의 몫이지 하루를 대비하는 자의 몫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워렌 버핏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전달사항이라고 그럴까요? 미래를 봐라. 미래를.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보기보다는 내일 당장 내게 3% 올라가냐 5% 올라가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의 가격은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봄에 씨앗을 뿌렸다면은 가을까지 관리만 잘하시면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밭을 갈아엎으면은 여러분들은 가을에 아무것도 건질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먼저 시장 점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시장 점검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신용융자 부분입니다. 신용융자 부분은 4조 3,500억 규모로서 계속적으로 정체 현상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나 저기 쪽에서 빠졌지만은 4조 5천억에서 6천억 규모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500억에서 2천억 정도 하락 추세로 해서 손절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 또 써야 될 부분은 이 4조 3,500억은 증권사를 통해서 신용융자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또 하나 더 플러스 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죠. 스탁론입니다. 스탁론 규모는 1조 3천억 규모로서 현재로도 약 5조 6천억 규모의 신용융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조 6천억입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지수 2200일 때가 6조 5천억 규모에 감안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탁론을 포함시켜서 1조 3천억을 추가로 부사시켜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금융, 증권사
쪽만 4조 3,500억이고 스탁론을 플러스하면은 약 5조 6천억 규모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차 거래입니다. 대차 거래인데 대차 거래는 올 초반에 제가 12억 주를 돌파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까지 해서 12억 7천만 주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대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2000선을 오르고 1800을 오르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대차량은 증가를 했고요. 오늘 날짜로서 12억 7,100만 주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대차 거래가 지금 누적 잔고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치 돌파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미 연준 회의록이죠. 회의록이 발표가 됐죠. 연준 회의록에서 1월달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는데 내용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논의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즉 예상한 대로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수순을 서서히 밟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여러 번인데 테이퍼링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역할은 어떤 현상이냐.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 강의가 끝나면은 또 다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죠? 그냥 들을 때만 하고 노트 필기하고는 덮는 순간에 또 이제 야인시대 가서 종목 상담하셔야 하고 끝나면 또 김연아 선수 쪽 또 응원 가시면은 내일 아침에는 제 강의는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단 1분만이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수는 지금으로부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1880선인데요. 이제부터 다시 50포인트를 더 오픈시켜서 1800선, 1830선까지 오픈 사거리로 열어놓겠습니다. 요거는 어제 날짜로 열렸어요. 어제 날짜로 1830으로 오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1880 정도 했는데 다시 50포인트를 확보해서 1830선을 오픈하는 위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시장 점검에서 보시다면 신용융자 부분은 좀 덜 한다고 치더라도요. 지금 문제는 대차거래량입니다. 대차거래. 대차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넘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12억 7천만 주입니다. 12억 7천만 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최대치의 대차량을 맡게 되겠습니다. 과연 또 이런 말씀 드리면은 또 다음 주에 또 말들이 또 이렇게 반격적인 말이 나올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신용융자 제가 열심히 여러분한테 11월 달에 지수 2071 때 신용융자 규모가 4조 6천억 넘어가는 위험수율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신용융자 같은 거 무시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수치라는 건요. 대중의 생각이에요. 군중의 심리를 가장 판단하기 쉬운 게 이러한 대차거래나 신용융자란 말입니다. 신용융자 외국인들이 안 씁니다. 신용융자를 쓰는 건 개인 투자가들이에요. 그들의 심리 상태를 제일 보는 것은 신용융자 상태나 대차거래량을 보면 대부분이 답이 나와요. 대차거래의 대부분 80~90%가 기관하고 외국인입니다. 거의 95%가. 그럼 얘네들이 왜 주식을 빌려서 팔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샀겠습니까? 그 많은 양을. 많은 개인 투자가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빚을 내서 외국인들이 대차, 공매도 치는 걸 다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죠?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개인 투자의 99%가 손실을 난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무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예전에 두 번째 강의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전 세계에서 보조지표 맹신을 하는 나라가 최고로 많이 맹신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뭔 보조지표, 기법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무리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 군중 심리, 군중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즉 대중이 모여 들어가는 곳에 과연 많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뜻 우리에게 수익을 주겠냐는 겁니다. 저들도 분명히 한국에 투자할 때는 이익을 내기 위해 투자하는 거지 여러분한테 자선 사업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런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거를 잊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위험 부분에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험할 때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한 안전하다면 안전하게 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 세력과의 싸움이고 외국인과의 싸움이고 기관과의 싸움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거의 세력과의 싸움이고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과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나만 생각하시는 거죠. 그 종목에 진입을 할 때 나 혼자만 진입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갈 때 많은 개인 투자가 얼마나 들어올 거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요. 포털 사이트까지 해서 보세요. 증권방송만 몇 개 있죠. 우리 히토마토 있고 W모 있고 M모 있고 S모 있고 S모 있고 한 7, 8개 됩니다. 거기다 포털 사이트까지 하면은 10,000개가 넘어요. 여기에 가입해서 움직이시면 100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움직였을 때 나 혼자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위험한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을 보시는 건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상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매창을 열고 매매할 때, 내가 여기 치고 들어갈 때 개인, 나처럼 이렇게 따라붙는 개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기관은 어떻게 될까? 외국인은 어떻게 될까? 외국인들이 어디서 던지고 어디서 받을까?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겠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차트 열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먹으면 맞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게 무슨 이게 정형외과인지는 모르겠는데 뭔 마디예요, 마디는. 여기서 여기까지 먹으면 2%, 3% 그거 먹고서 박수치고.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가 매매하는 거래소에서 대부분 대형주들의 거래량의 8, 90%는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완전 프로들하고 붙는 거예요. 선수들하고 붙는 거라고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인지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쟤네들이 더 휘둘리는데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대차거래라든지 신용융자는 바로 군중심리를 대변하는 부분입니다. 반대 역공으로 깨리면 대차거래의 9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그 다음에 기관이 한 8%에서 10% 정도, 개인들은 한 1%도 안 됩니다, 지금. 대차거래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럼 야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왜 대차량을 계속 싸가는지, 그리고 왜 꼬드겨 대는지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밑밥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밑밥을 그거 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낚싯바늘 무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사심이 떼어지는 겁니다. 횟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매운탕거리 되는 거라고요. 개인 투자가들은. 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차거래 증가는 결국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증가하는 건 좋은 꼴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강의에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타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는 그림처럼 윈드섭 이게 파도 타기죠. 파도 탈 때 어떻게 돼요? 파도가 찰랑찰랑 거리는데 아무리 타려고 해야 큰 멋있는 그림이 안 나옵니다.
큰 파도를 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큰 그림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 2%가 아니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차트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화면을 올려놨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거론했던 종목, 제가 실전에서 우리 회원방에서 운영했던 종목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면서. 전문가라면 100% 이상짜리를 먹어야 된다. 그걸 못 먹으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간판 떼라고 해도 말할 정도인데, 지수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전문가로서의 최선을 다한다면 그 자기 회원들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게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루에 5%, 3% 그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 1년 동안에 제가 또 하나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 종목이 1,800개가 있습니다. 1년에 10%는 180개는 100%의 수익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마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 마지막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말에 한번 종목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10% 정도는 100% 정도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2개, 3개만 두셔도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야, 100%를 어떻게 먹어? 누가 먹어?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그런 말을 해요. 왜? 못 먹어본 사람은 못 먹는 겁니다. 하지만 먹어본 사람은 그 맛밖에 몰라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이 2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일진홀딩스죠. 그 다음에 성신영입니다. 일진홀딩스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 했죠? 출발을 잘 보시라고 그랬죠. 출발을 뭘로 보시라고 했어요, 항상. 일로 보시라고 그랬죠, 일로.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죠, 지금? 불과 작년 7월 달에 7,000원, 1,000원대부터 해서 지금 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시겠어요? 먹을 수 없다고요, 100%를 개인들이? (5% 먹은 거는 최고수고 100% 이상 먹으면 고수가 아니고 거짓말쟁입니까? 실전입니다. 실전. 말로만 실전하는 게 아니라요. 회원들을 이렇게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성신영입니다. 성신영이 보세요. 3,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지금 300% 정도 수익 나 있죠. 연간 수익률은 100%에서 120%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단지 그림을 하루를 보지 마시고 3개월, 6개월을 보십시오. 주식 투자는 미래를 대비하는 자의 몫이지 하루 일당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사업이란 말입니다. 세상 천재 사업가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내일 사업 계획밖에 안 세웁니까? 그거는 일당 노가다 뛰는 사람들의 일이고요. 우리는 일당 노가다 뛰는 사람들 같아 사업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업가는요, 자기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사업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사업 운영 주체에 대한 모든 통솔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나요?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나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냥 공개방송이나 하나 가서 종목 하나 던져주면 땡큐. 이게 다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사야 될 가격에서 산다. 그것이 내 원칙이다.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이제 와서 시멘트라고요? 여러분들 2011년도, 12년도에 시멘트 뭐라 그러면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항상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만 찾지, 나중 될 자는 찾지 않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을 한 번은 고려해 보십시오. 이런 종목을 꾸준히 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럼 SK텔레콤가 지금 몇 종목입니까? 최근 2, 3년 동안에 3종목 뺐습니다.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래야 전문가 타이틀 달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년 동안 주가가 좋지 않다고요? 그래서 100%짜리가 못 나왔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했으면요, 돈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고 싶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하는 일은 바로 종목 발굴입니다. 그래야 밥숟갈 뜰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엔 밥숟갈 떠서는 안 되는 거고, 나오기 전까지 만들어내니까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잔파도 타지 마십시오. 잔파도 타다 다 죽습니다, 진짜로. 5년, 6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잔파도 타다가 다 죽은 겁니다. 부탁드리건데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 좀 큰거리기 되셔서 시장을 좀 넓게 보시고 크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00개 중에 1년에 10%가 100%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거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데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군중행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 제목에서 아주 중요하거나 우리가 그러죠. 군중의 뒤안길에 꽃이 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군중행위라는 것은 자신보다 남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따라가려는 경향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인터넷 증권방송, 인터넷 뉴스, 온갖 포털 사이트들 있죠.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증권 사이트들이 수천 개가 있고 수만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서로들 잘났다고 막 떠들고 내가 고수다고 엄청난 하고 막 난리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딱 한마디만 물으면 돼요. 올해 안에 너 100%짜리 몇 개 먹었어? 그 한마디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없어?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왜? 1,800개에서 10%면 180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3%인 4, 5개도 못 먹었으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선수거든요. 이 시장에서요, 선수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반에 60명이 있습니다. 1등부터 꼴등이 나오겠죠. 한 선생님한테 60명이 한 교과서로 똑같은 시간, 아침 1교시에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그럼 누구는 1등 나오고 누구는 꼴등 나옵니다. 근데 꼴등이 1등을 가리켜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야, 1등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고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여러분들 같으면 기가 막히고 코가 안 막히겠습니까? 가리킬 수 있는 건 누구죠? 1등만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일단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게 군중의 행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좋게 말하는 사람한테만 더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편만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멸해가는 관계등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그래서 군중행위에서 벗어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다수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건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아카데미를 하든, 뭐 강연을 가든, 아니면 공개방송을 할 때 항상 드리면, 외로워져라. 외로워지는 것을 자꾸 즐겨라. 왜? 나는 이미 배팅을 했고, 그 배팅에서 그것이 어떤 일정한 내가 목표한 수치까지 올라갈 때 기다림의 미학이 있어야 된다. 기다려줘라. 그러려면 저점을 정확히 잡는 능력부터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점에서 살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왜? 저점에서 사들인다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았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동물은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을 겁니다. 누구간에.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생각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고요. 그죠? 같은 레벨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고만고만해. 보세요. 5살짜리끼리 놉니다. 걔가 15살짜리하고 놀면 안 놀아줘요. 15살은 또 15살끼리 노는 겁니다. 끼리끼리.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딱 보시고 그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만큼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고만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대화가 안 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째로 또 묶어대면은 거기서 군중행위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시고 저도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일합니다.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 60명이 한 선생님한테 하나의 교과서로 똑같이 일주일에 6시간의 영어 수업을 받았습니다. 똑같죠.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60명이 시험을 봤을 때 1등부터 꼴등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선생님이 잘못됐나요? 교과서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시간이 불평등해진 겁니까? 이 세 개는 일치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보면 주식시장에서 똑같죠? 6시간 같이 일합니다. 뉴스, 인터넷으로 보든 뭐든 똑같이 봅니다. 그죠? 하나의 시장 속에서 동일한 조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허구한 날 손절하다가 6년, 7년 동안에 계좌가 다 작살이 났고, 누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시장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는 운이 없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1등부터 60등이 발생했을 때 60등 학생은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다른 생각을 했으니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핵심이 뭔지도 모르고 요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보면 빵점이에요. 하지만 1등하는 학생은
그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말하는 요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100점을 맞는 거고요.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한 선생님과 하나의 책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공부를 했을 때 1등 껐다 꼴등이 나오듯이 주식시장도 동일한 시장, 한국 주식시장.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동일한 시간. 그죠? 똑같이 주어진 조건에서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나고 누구는 계속 작살나고. 그럼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분은 주식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먼저 내가 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려고 하셔야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래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주식시장을 했습니다. 저도 전문가로서 생방송을 했고 회원을 가리키고 리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제 종목들을 2개를 오픈시켰고 3개를 오픈시켰습니다. 자,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분들하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고 여러분들의 결과치는 어떻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안 하시려고 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주식을 샀으니까 그거에만 집중했지 전체의 맥락과 흐름, 단어, 범위를 잊고 있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멀지 않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을 서울대학교 뭐 수석자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가외를 시킨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그 아이가 100점 맞지는 않습니다. 왜? 본인이 공부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변하지 않는데 맨날 말해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면 멈추세요, 일단. 주식시장은요, 매일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자식이 또 성인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은 계속 진행됩니다. 또 그 자식이 죽은 다음에 그 손주가 또 성인이 돼서 주식하는데 또 주식시장은 열려요. 문제의 급선무는 왜 내가 계속 6년 동안 손실이 가중돼서 계좌가 완전히 쪼그라져 내렸냐를 이해하시는 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변할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공부해서 100점 맞아야지 한 의지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해서 뭐 조그만 거 기법이나 뭐 보조지표로 해갖고 여기 1,000조가 넘는 돈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보조지표 놓고 매매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주일 떨어졌으니까 일주일 올라간다 그러고 매매할 것 같습니까, 여기가. 본질을 이해하십시오. 주식시장에서의 본질은요, 돈이에요. 돈을 서로 놓고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돈을 따오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 정보도 보내야 되는 거고, 진실을 거짓으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전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 인포메이션 분석이라든지 어떤 보조지표 이런 측면들은 다 기관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기관들이 여러분을 가르친 거예요. 세뇌교육 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옳다고 보죠. 왜? 기관이 나보다 낫겠지. 아까 군중심에서 말했죠? 자신보다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기관, 니들이 더 나보다 똑똑하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펀드 수익률 보십시오. 다 작살나 있지. 그들을 믿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들도 먹고 살기 월급을 받기 위해서 돌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든 죽든 그건 자기네들하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 돌려서 수수료 만들어내서 그 돈으로 월급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점에 그들한테 너무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저한테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 왜? 저는 최고수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100% 하지 마십시오. 다들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데 저는 믿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있는 그대로만 말할 겁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거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믿지 마십시오. 왜? 저도 자신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니까요. 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도록만 노력할 뿐이에요. 그래야 나를 믿어주는 최고의 회원들을 위하는 방식이 제 방식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최고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믿어준 최고의 회원들을 위해서. 그게 제가 전문가 길을 가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랬을 때 내 회원들이 300%짜리, 400%짜리, 500%짜리 수익을 가지고서 땡큐 할 때 저는 그냥 고마울 뿐이에요. 왜? 아, 이분들이 날 믿어줬구나.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좋은 종목을 발굴하겠습니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보다 남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을 따라가서 일별적으로 한꺼번에 움직이는 현상은 군중행위로서 좋은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외로워지는 것부터 공부하십시오. 자, 개인 투자가의 90%가 손실이 됩니다. 전문가가 100명이 있다면 90%면 몇 명입니까? 90명입니다. 그 100명이라는 전문가, 우리 방송도, 저희 이토마토도 있고 여러 방송국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10%라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참고하시는 부분은 신중한 선택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목숨이 달린 것입니다. 쉽게 쉽게 말하고 쉽게 쉽게 하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지만 제가 오늘 일질홀딩스하고 성신양이 오픈하면서 최종적으로 오픈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랍니다. 잘 보시면 이 종목들의 최종 바닥은 2011년도입니다. 둘 다. 2011년도면 다들 여러분들이 조선철강 해운 화학 종유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자동차를. 그때 먼저 된 자는 조선철강 해운 화학 종유고 나중 된 자는 일진홀딩스와 성신영행이었습니다. 나중 된 자가 훗날 먼저 되리라.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원칙론자입니다. 원칙대로 할 겁니다. 했을 때
나를 믿어주는 최고의 회원들을 계속 최고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하시는 방법은 바뀌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예전 걸 버리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공부가 잘못돼서 공부 방법을 바꿔야죠. 계속 그 방식대로 하니까 못 나가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해내리라 봅니다. 언젠가는 이런 종목들로 넘쳐나는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다 뒤덮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다는 소리보다는 행복하다는 소리가 앞으로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은 합니다. 왜? 우리에겐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겁니다. 가장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나한테는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살 날은 30년, 50년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 장은 1830까지는 일단 오픈 사거리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따라붙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의 남자 야정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 밤 야전군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난세 영웅 시청하러 오신 분들 정말 많던데요.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내일 또 금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